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제8-3회가 되겠습니다. 자, 제2권의 8-3회입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민, 근심, 우리 심리 질병을 만들어내는 고민과 근심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분석하라. 두 번째는 현실의 일에 충실하라. 오늘의 할 일을 찾아서 실행해라.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수용해라. 성경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부딪혀봐라 하는 거예요. 부딪혀봐라. 고민만 하지 말고 부딪혀봐라. 자, 참 이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떤 것들은 지금 그 문제와 직접 부딪혀보면 금방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을 해. 그런데 생각만 하면 고민을 하는데 직접 부딪혀보면은 그 속에서 답을 찾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해결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서 세미나 요청을 받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공항 가니까 그때는, 지금은 이제 비자가 필요 없는데 그때는 공항 비자를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 비자 날짜가 이미 전에 받은 비자 날짜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티켓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낭패였죠. 비자가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최소한 3일은 필요했습니다. 특히 일본 대사관은 이 봐주는 것이 없다고 여행사 직원은 이야기를 했죠. 야, 이게 진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대사관으로 이제 갔습니다. 여행사 직원은 오늘 가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 지금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부딪혀보자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일단 가보자고 했고 가서 영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세미나 초청을 받고 오후부터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걸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비자가 만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일본 영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세미나 초청을 하셨다면은 그 초청에 대한 공문을 내가 받아볼 수 있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비자를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은행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팩스로 연락을 해서 비자를, 그 공문을 받아서 영사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바로 비자를 내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일본의 휴일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날 안 되면 그 다음 날도 또 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제가 거기서도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래, 일단 부딪혀보자. 말만 듣고 포기했다면 일본 세미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딪혀보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선교 사역을 다니면서 얻은 결론 하나는 일단 부딪혀보자 하는 겁니다.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고민하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일단 부딪혀보는 거예요.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또 무슨 경영이면 경영, 어떤 물건이면 물건, 장소면 장소, 사람이면 사람, 다 이렇게 부딪혀보는 거예요. 부딪혀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런 데일 카네기의 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을 의심하고 있던 부인이 데일 카네기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의심나는 점을 남편에게, 그 여인은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 의심나는 점을 남편에게 물어볼까 말까, 아니면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릴까, 이런 방법들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일 카네기가 이 부인에게 물었죠. 남편의 어떤 점이 의심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요즘 남편 태도가 이상해요. 남편은 원래 선이 굵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는데 요즘은 저에게 신경질을 자주 부리는 거예요.
갑자기 심술이 생겼는데 매사를 비평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고 휴일이면 몸이 피곤해합니다. 그는 일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이상해요. 전에는 절대로 안 그랬는데 요즘은 휴일에 외출하자고 하면 몹시 피곤하다면서 싫다고 그럽니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선생님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는 결혼 기념일까지 잊어버렸어요. 남편은 전해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옛날 그 남편이 아닙니다. 자,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그러자 데일 카네기는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무 서둘러 단정 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우선 해야 할 일 2가지를 일러줬습니다. 병원의 의사에게 연락해서 남편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것과 직장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라고 부탁을 했죠. 며칠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체크에서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그녀의 남편은 어떤 중병이 들었던 겁니다. 마침내 그는 수술을 받았고 원래의 쾌활한 성격을 되찾아서 부인의 의심의 원인은 깨끗이 사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은 지금 남편의 태도를 보고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을 피우니까 자기에게 더 신경질적이고 자기와 행복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도 갖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이 부인한테 해준 이야기는 직접 부딪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게 직접 부딪혀 보면 모든 상황이 정말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상 속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직접 대화하다 보면은 괜찮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대화를 안 해.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제 이야기에 많이 나오는 제 책에 많이 나오는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죠. 나이 드신 두 부부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식사를 나누는데 토스트를 구워가지고 그 아내에게 남편이 그 끝에 있는 그 부스럭 바삭바삭한 그 탄 그 부분을 또 잘라서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보 어쩌면 당신은 오늘도 똑같이 행동을 하네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이거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인데 내가 줄 때마다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받아들여서 당신도 좋아하는 줄 알고 당신을 사랑해서 이 부분을 내가 잘라서 항상 준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저는 그 부분을 싫어해요. 그렇지만 당신이 주니까 나는 할 수 없이 그동안 항상 먹어왔습니다. 오늘 50주년인데 오늘까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서운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좀 더 일찍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말을 안 해서 직접 부딪혀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부부가 그렇게 쌓여있는 속에서 속상해서 하면서 고민하면서 상처받아가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든 언어의 문제든 우리는 전달을 하고 부딪혀야 합니다. 부딪혀보면은 참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도 보면 그 똑같은 원리예요. 그 당시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가면 예수님이 과연 들어줄까? 내가 가면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동안 몰랐던 사람들까지 다 나를 비웃겠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딪혀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용기를 냅니다. 그래, 부딪혀보자. 안 해주셔도 본전책이니까 부딪혀보자.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부딪힌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고민과 걱정이 있으면 그 고민과 걱정을 하지 말고 일단 일이든 사람이든 대화든 뭐든 간에 부딪혀보는 이런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딪혀보면 이해하게 되고 부딪혀보면 답을 얻게 되고 오해는 풀리게 되고 고민덩어리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